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티스탁입니다. 자, 오늘은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시기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보시는 차트가 바로 테슬라의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인데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 사상 최대치를 경신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럼프에 강한 베팅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제대로 된 후광 효과를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관련돼서 지금 우리나라 증시를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좀 어지러운 상황이지만 이런 것들이 좀 지나고 났을 때 이제 정치 테마주에서 또 다른 쪽으로 수급이 넘어갈 때 어디로 넘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전히 저는 이제 일론 머스크 트레이드 관련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일론 머스크가 혹은 테슬라가 지금 잘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 아니고 이것도 한 부분이지만 지금 자율주행 쪽으로 뭔가의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기사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이 기사부터 보고 갈게요. 일론 머스크 인류 처음으로 자산 4천억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사상 최고가를 지금 경신을 한 상태고 그에 따라서 또 스페이스 X도 몸값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보다도 몸값이 더 높죠. 그래서 지금 테슬라의 이 일론 머스크의 자산 가치가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 베팅에 제대로 성공을 했다. 그래서 테슬라 주가도 올라가고 있고 스페이스 X도 세계 최대 스타트업에 등극을 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로맨스 시너지의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또 월가 역시도 지금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테슬라에 대한 평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건 스탠리의 애덤 조나스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테슬라를 최선호주로 꼽았다. 근데 목표 주가를 400달러로 올렸다. 근데 이미 돌파를 했죠. 그래서 시장에서 그만큼 좀 강하게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중 확대 등급을 제시를 했고 이제 이뿐만이 아니죠. 지금 뭐 이런저런 이슈로 인해서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중요한 재료죠. 테슬라의 무인 자율주행 택시인 로보택시 이 사이버캡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테슬라가 로보택시 운행에 성공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이제 따라가기가 어려운 정도의 경지에 오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슬라의 가치가 더더욱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사실 이 자율주행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죠.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율주행 대표 경쟁사로 꼽히는 이 GM이 로보택시 사업을 철수를 한다라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시장에서도 다른 경쟁사가 뭐 사업을 철수한다라든지 혹은 뭐 투자를 연기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호재로 그러니까 반사수에 대한 기대감이 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GM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이 더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스페이스 X 같은 경우에도 501조 원을 평가를 받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1.56배에 달하는 가치를 지금 평가를 받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우주항공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점점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주청 내년 예산이 뭐 9,600억 정도로 지금 확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 우주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도 같이 계속 보셔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단에는 뭐 똑같은 내용이고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사 보시게 되면은, 자, 이제 카메라만으로 로보택시를 구현을 한다. 그래서 이제 FSD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 이제 13번째 버전을 공개를 했는데, 굉장히 이제 사용자들의 호평이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말이 완전 자율주행이지만 이 무사고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직 뭐 해결해 가는 과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이런 성능들이 계속적으로 좀 좋아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버튼 하나를 누르게 되면은 목적지까지 운행을 하고 또 주차까지 하고 이런 기능들이 확실하게 지금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뜬구름 잡는 얘기는 아니다 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자율주행을 좀 구현을 할 수가 있다 라는 내용이고, 그래서 요거는 뭐 자세한 내용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성능이 좀 개선이 됐다라는 내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기사, 단순히 지금 테슬라에서만 자율주행을 외치고 있냐, 그런 것은 아니죠. 자, 지금 이 AI를 지금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기업이 어딥니까? 바로 이제 엔비디아죠. 근데 엔비디아가 지금 중국에서 AI 자율주행 인재를 데려가고 있다, 채용을 하기 시작했다. 요런 부분도 조금 더 강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200명을 지금 채용을 했다라는 기사가 좀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더라도 이 경쟁력 강화에 대한 부분을 좀 노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AI가 단순히 지금 검색 엔진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요 자율주행 부분에서도 같이 좀 시너지를 좀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요 AI 시장을 완전히 좀 장악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는 이런 대표 기업들이 자율주행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좀 큰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이제 또 중국에서 인력들을 좀 데려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견제에 대한 부분도 또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까지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이런 기업들, 아마존 같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터스 커넥티드카랑 자율주행차 개발을 좀 돕겠다라는 얘기들이 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하단에도 이제 클라우드 제공을 한다.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라우드를 좀 제공을 하는 기업으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거나 이 개발에 대한 지원을 같이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도 지금 이 AI 그리고 자율주행에 대한 투자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배제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두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돈에 대한 부분을 한번 또 볼 텐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자율주행 AI 기업 투자, 그 다음에 이제 ETN을 이제 추가적으로 상장을 한다라는 이슈가 지금 지난 10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발생을 할수록 그만큼 이제 패시브 자금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지금 시장이 확실하게 관심을 많이 두고 있다. 그래서 이전에는 사실 이 자율주행 테마가 사실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정말 단순 테마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반짝 상승하고 윗골이 길게 달아버리고, 그러니까 피레침이 꽂혀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이제는 이제 국내에서 미국 자율주행 기업을 가지고 ETN을 만들어서 상품을 만들어서 상장을 시키면서, 그러면은 여기에 또 자금이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거를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이전에도 한번 보시게 되면 뭐 반도체나 2차 전지 뭐 요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이 좀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상품들이 계속적으로 나왔던 게 있었죠. 그랬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상품들이 나온다라는 것은 충분히 시장에서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돈을 이제는 좀 태울 준비를 한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추가적인 내용, 뭐 부가적인 내용이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차트로 좀 돌아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테슬라는 신고가 영역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그려가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취임식도 한 달 정도가 남았죠. 이제 1월 20일 날 취임식을 갖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뭐 정책적인 부분도 이제 더 속도가 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말로 자율주행과 관련된 규제들이 좀 완화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한 번 더 슈팅이 이어질 수가 있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국내 기업으로는 사실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죠. 뭐 지금 현대오토에버가 나와 있는데,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현대차에서 좀 소프트웨어 쪽을 좀 담당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 수혜 뭐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조금 우려로 좀 남아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수익성에 대한 부분 이 여전히 좀 남아 있는 상황이라서 주가는 지금 강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한번 기다려 보시고, 사실상 지금은 조금 더 가벼운 종목들이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퓨런티어가 최근에는 가장 강하게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더라도 27,500원 구간, 그러니까 거의 직전 고점 구간까지 거의 다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오늘도 윗꼬리가 달리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상승 시도를 했고,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돌파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윗꼬리를 잡아먹는 그림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은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하단부 뭐 2만원 근처에서 다시 한번 잡아보면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등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한번 터치를 하고 또다시 여기서 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모습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원하는 가격을 한번 기다려보자. 이전에 뭐 60일선 지지를 받았으니 60일선 지금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2만 뭐 5천원 22,500원이죠. 22,500원 구간이 왔을 때 지지를 받는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뭐 1차 매수를 한번 진행을 해볼 수가 있는 가격이 되겠죠. 혹은 돌파하는 시점에서도 우리가 진입을 해볼 수가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한번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관심을 많이 받았었던 게 이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라는 기업도 있죠. 그래서 지금은 시장 영향으로 잠시 이 장기 이평선을 깨고 내려왔는데, 만약에 장기 이평선 상단 안착하고 특히 이 라운드 넘버인 1만원대를 좀 안착을 하게 된다라면은 다시 한번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1만원에서 진입을 했다? 그럼 이제 12,000원까지는 이제 열어두고 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1차 12,000원 정도 잡아두시고, 근데 만약에 12,000원을 돌파한다 그럼 이제 보시더라도 상단에 매물이 상당히 좀 적은 편이거든요. 그러면은 14,000원까지 14,000원 구간까지도 열어두고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라이콤이라는 기업도 이제 퓨런티어 못지않게 크게 상승이 나왔었던 기업인데, 이것도 지금 보시더라도 일정 구간에서 하방 경직이 좀 나타나고 있죠. 대략적으로 한 3,000원 정도 가격대가 되는데, 지금 보시더라도 지금 시장 영향으로 살짝 3,000원을 깼다가 다시 말아 올리면서 회복을 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 구간만 지켜준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반복적으로 진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일단은 1차는 3,500원 정도까지는 잡아두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한 4,000원 정도 라인까지 열어두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사실 종목들은 상당히 많거든요. 뭐 라닉스라는 기업도 있고, 뭐 이제 이제 반도체,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용 반도체 칩과 관련된 뭐 넥스트 칩이라는 기업도 있고, 아니면은 이 이제 비디오가 관련된
영상과 관련된 또 기업으로 칩셋 미디어라는 기업도 있죠. 요것도 지금 바닥을 다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도 뭐 포니링크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요렇게 지금 하방 경직 구간을 좀 만들어 가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등록을 해 두시고, 여기 이제 자율주행 전반적으로 수급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우리는 빠르게 좀 순환매를 공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옛날에 소개를 해드린 종목이기도 한데, MC넥스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모바일 쪽에 매출 비중이 높았는데 최근에는 자동차용으로도 좀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관련주로 같이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바닥 구간에서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자잘자잘한 종목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좀 크게 수익을 냈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 이 SOS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살짝 조정이 나오다가 지금 21 이평선 구간을 이제 받쳐서 올라와주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21선 중심으로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기존 부터 올라왔었던 뭐 모트렉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있죠.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고, 사실 인포뱅크, 뭐 유니캐스트, 유니트론텍 이런 것들을 다 한 번씩 거쳐갔었던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뭐 로봇이나 이렇게 지금 신흥 테마 종목들처럼 강한 움직임을 아직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형 종목들이 한 번씩 그냥 튀고 말고 이렇게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뭐 특정 한 종목만 봐야 된다, 여기에만 집중을 하자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관심 종목 등록을 해두시고 순환매 하나씩 노려본다. 그다음 특히나 대장주가 올랐을 때 내가 만약에 대장주를 놓쳤다 그러면은 부대장 종목들로 좀 빠르게 접근을 할 수가 있으니까 준비를 미리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지금 자율주행과 관련된 내용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